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10천간 중에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행의 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떤 특징과 특성, 운동성, 물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오행 금의 공통적인 특징, 그러니까 이 경금과 신금의 공통적인 어떤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금은 숙살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살직이. 그래서 이 경금과 신금은 계절적으로 가을을 뜻하죠. 자, 가을의 어떤 자연적인 현상은 봄에서 이제 싹이 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름에 화 기운을 받아서 꽃이 이제 만발하면서 무토와 기토를 거치면서 무르익게 되죠. 그러면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수축하고 응축하고 어떤 하락하는 기운을 맞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 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자연은 열매 중에 제대로 된 열매와 그렇지 않은 열매를 분별을 하죠. 분별해서 제대로 된 열매만 이 분별하는 것을 경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씨앗, 종자로 세밀하게 분류해서 나중에 포장하는 단계가 이게 신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과정이 자연의 이치는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인정을 봐준다거나 좀 이렇게 측은지심이 들어서 대충 살려주고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어떤 판단하고 분별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은 어떤 엄숙하게 죽일 살을 쓰죠. 죽일 살을 쓰게 되는데, 엄숙하게 죽인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음에 수를 위해서 쓰는 웅축, 저장, 준비의 단계를 거치는 단계죠. 계절적으로는 겨울이고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씨앗을 응축해서 다음 이제 봄에 목기운에 새로운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숙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금에는. 그래서 이 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어떤 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어정쩡한 어떤 그런 거를 상황을 되게 싫어합니다. 뭐 아니면 네 편, 내 편, 아군, 적군,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이나 일단 그런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알고, 제반적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실제 사주 통변에 우리가 필요한 사주 명리는 자연을 공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주 명리, 인간에 대한 어떤 이 기중화복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을 하는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어떤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중점을 둬서 한번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경금은 계절적으로 일단은 그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되면 경화되죠. 딱딱하게. 자, 사람도 이 금의 계절은 이 인간의 생장 과정에 있어서 중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한 50대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때 되면은 사람도 뼈도 굳고요, 뭐 피부도 좀 거칠어지고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금의 작용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오십견이라든가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경화되면서 여러 가지 고장이 나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열매. 그래서 이 경금은 일단은 양의
금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신금을 좀 대비해서 얘기하면 이 열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뭇가지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그 감이 열렸어요. 감이 열렸으면 이 안에 나중에 안쪽에 이렇게 씨가 들어있죠. 감의 씨. 이 열매 자체는 경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씨앗은 신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매 속에 씨앗, 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커서 양금이기 때문에 이 토를 무토나 기토를 거친 화기운의 확산 기운을 가두고 응축하고 하려면 좀 스케일이 커야겠죠. 이 병화 자체가 넓게 퍼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가두기 시작하는 게 경금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고 확산하는 기운을 가둬야 되니까, 자, 그렇다. 그럼 이제 이 신금은 이 경금이 만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분별해낸 것을 더욱 세밀하게 포장하는 어떤 기운을 신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좀 작죠. 자, 스케일이 작다. 그리고 이제 경금은 양의 금이기 때문에 양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그 음의 그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경금 자체는 양이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활동적이고 대외적이면서 외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반면에, 자, 신금은 좀 자기중심, 그러니까 자기 내면적, 이고 활동적이기보다는 좀 자기 중심적이죠. 자, 그리고 내형적, 이게 내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보석입니다. 이미 완성된 보석이고 이미 분별이 끝난 아주 고급진 씨앗이기 때문에 뭐 겉으로 내서 내가 뭐 씨앗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 자체는 자기만족이 강하죠. 특히 신금을 일간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주병, 왕자병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일단 경금, 신금은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경금 자체는요, 일단은 틀을 가둡니다. 자기만의 어떤 틀, 그쵸? 프레임에 가둬서 거기 안에서 아군 적군, 그 다음에 뭐 옳고 그름을 나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편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죠.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적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어떻게? 속살지기, 도끼로 쳐내듯이 그냥 분별해서 날려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신금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뭐 옳고 그름, 뭐 적군하군을 나누는 건 좋지만 자기중심적입니다. 물론 의리를 중시를 하죠.
자, 의리를 중시하지만 신금은 누가 나를 무시한다거나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엄청 못 견뎌 하겠죠. 이미 본인은 빼어난 보석이고 디테일한 어떤 세공이 끝난 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는, 그래서 이게 신금은 뒤끝이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어떤 이 송곳이나 이런 걸로 금속판이나 바위에 새기는 거죠. 언제 누가 나를 음해하고 무시했다, 끝까지 이거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복수의 한 칼을 날립니다. 복수의 칼날을, 신금의 칼날을 날리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떤 신금과 경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금과 신금의 물상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경금은 우리가 보통 원석이라고 얘기하죠. 원석. 그다음에 뭐 암석, 새.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결국 가공되지 않은 인간의 손을 들탄 어떤 그런 걸 뜻하고요. 자, 신금은 여기 열매가 되죠. 이제 결실이 되죠. 결실이 되고, 이거는 일단은 재련, 세밀하고 날카로운 금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칼, 바늘 뭐 이런 것들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세공이 된 보석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금의 느낌은요, 좀 가공이 안 됐으니까 좀 둔탁하고, 사람도 둔탁하고 좀 완고한 느낌이 납니다. 완고한 느낌. 그 다음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우둔, 묵직하죠. 답답할 정도로 소신이 있는 겁니다. 할 정도의 소신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신금은요, 경금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둔탁한 것보다 세밀하고 세련됐죠. 세련됐고, 일단 이것도 융통성이 좀 결여됐죠. 뭐 아니면 도죠. 근데 약간 그래도 이건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약간 있다. 좀 경금보다는 좀 유하죠. 왜냐? 음의 금이니까 좀 실리. 그리고 본인이 더럽혀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본인의 어떤 더럽혀지거나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의 특징은 어떤 본인만의 완고한 프레임 틀 속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요, 숙살의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계급체계 상하 관계, 그 다음에 숙살의 기운을 잘 쓰는 군검경 쪽에 이렇게 직업적으로 많이 가지면 이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금융, 이 금 자체는 이미 이제 가을을 지나서 열매를 뜻합니다. 작은 어떤 부피의 어떤 가장 함축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골드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금융으로도 이제 잘 쓰게 됩니다. 근데 신금은 이 스케일이 큰 것보다 어떤 금융 중에도 세무,
회계, 그쵸? 그리고 좀 디테일한 뭐 보석 세공이라든가 뭐 아무튼 좀 이게 또 이제 신금은요 현침. 자, 신금은 현침살입니다. 현침살. 자, 현침살은 그 좀 날카로운 어떤 그런 글자인데, 자, 뭐가 있냐면 우리 갑, 오, 미, 신, 묘. 현침살입니다. 좀 글자 자체가 좀 날카롭죠? 뾰족하고. 그래서 현침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뭔가 좀 날카로운 뾰족한 거를 잘 씁니다. 그래서 의사, 그쵸? 칼을 잘 다룬다든가, 간호사, 한의사도 포함되겠죠? 침도 잘 놓고. 그리고 뭐 미용, 가위나 이런 걸 잘 다룬다. 그리고 펜을 잘 다루죠? 그러니까 필설, 언론. 근데 이런 분들이, 신금인 분들이 글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촌철살이 나는 아주 날카로운 비평의 글, 이런 걸 잘 쓰겠죠? 비평. 이런 분들이 이제 비평가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본인이 어떤 깨끗한 보석, 완성된 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설픈 거를 보질 못합니다. 남한테도 그렇게 높은 잣대를,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요. 잘 못했을 때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바늘이 들어있고 칼이 들어있어요. 본인은 잘 못 느끼죠. 못 느끼는데, 그래서 이 신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말을 한마디 해도 진짜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 말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신금은 남한테도 이렇게 본인의 눈이 차지하는 완성도 높은 완벽주의를 원하고, 본인 또한 우리가 결벽증 있죠? 결벽증 증세가 있습니다. 본인도 깨끗해야 되고, 조금 들어온 건 못 보고, 정리 안 된 건 못 보고,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그냥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주 통변할 때 이런 경금과 신금의 어떤 특성과 구분, 이런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크게 사주 통변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경금 신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